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또 자리가 너무 중요한 구간이죠. 오늘 월요일 정말로 오늘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 두산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고 저도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빠르게 마치고 또 여러분들 브리핑 도와드릴 거니까 현구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요 봉 두 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 차트에서 선을 그어놨죠. 이게 무슨 선이냐면 우리가 요 봉 두 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봐봐요. 자, 시가 부분에서 주가 어떻게 했죠? 자, 이날 갭 상승했잖아요. 갭 상승, 그죠? 몇 프로 갭 상승했어요? 자, 2.7% 갭 상승했어요. 자, 이날 갭 상승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올랐어요. 그죠? 여기까지 올랐어. 이렇게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꼬리를 달았죠. 자, 이 친구가 쭉 올라가다가 죄송합니다. 쭉 올라가다가 꼬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꼬리를 달면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꼬리가 달았네? 이거요?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 52,400원 구간은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던 구간이요. 매수세가 많았다. 근데 이 56,300원 구간은 뭐요? 매도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대는 이 52,000원대, 5만원대 초반대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죠.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5만원 중반 구간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게 한 번 더 확인되는 게 뭐냐면 자, 이 가격대를 보시면 55,400원 시작했죠. 그죠? 자, 55,4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살짝 올라가다 어떻게 살짝 올라가다 주가가 밀렸어요. 어디까지 밀렸어요? 52,300원까지 주가가 밀렸어요. 밀렸다 어떻게 돼? 다시 올라왔죠. 올라온 상태에서 뭐가 됐어요? 꼬리가 달렸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맞아요, 여러분들. 자, 5만원 중반대는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이고요. 5만원 초반대는 매수세가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봉 두 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52,000원대와 52,000원대와 55,000원대 바로 이 구간들은 매수세가 강해지는 구간,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 무슨 구간이요?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요. 55,000원에서는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 매도세가 짙어지고 그 다음 5만원 초반 구간은 뭐요? 매수세가 짙어진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매도세는 개인의 매도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55,000원 구간에서 자꾸 누가 판다? 누가 팔아요? JP모건 서울에서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에서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55,000원 구간대는 외국계 애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왔던 부분들을 매도하는 구간이고 5만원 초반 구간은 누구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신규 진입을 하는 구간이죠. 그럼 외국인의 매도세와 개인의 매수세가 붙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5만원 중반 구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을 땐 뭐가 생길까요? 이 구간 위쪽으로 생겼을 땐 외국계 얘들이 결과적으로 공매도를 친 놈들이라고 하면 쇼스키 쇼커버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장대 양봉 솟구칠 수 있어요. 솟구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52,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뭐요? 외국인이 이긴 거죠.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긴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주가 하락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위로 뚫으면 장대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장대고 내려가면 뭐다? 내려가면 계단식 하락이다. 왜? 결과적으로 내려갈 때 매수세를 받쳐놓은 건 누구예요? 개인이죠. 그럼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외국계 애들도 뭐요? 쇼스키 쇼커버를 쳐야 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고 뚫으면 또 누가 들어요? 개인의 매수세까지 들어온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뚫게 되면 쇼스키즈 플러스 개인의 매수세가 붙고요. 더 붙는단 말이야. 이 구간에서. 왜? 여기서 때리는 건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었거든.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매수세는 붙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상방으로 뚫게 되면은 장대가 꽂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대 꽂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장대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장대 상승을 조심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지금 시총이 35조인 상황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서 10% 15%의 만약에 상승 한 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 15% 또는 15% 20%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이 외국계 증권사 그죠?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 뭐가 될 거냐면 타겟으로 공매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은
뭘 동반합니까? 뭘 동반해요? 매도를 동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만약에 올라오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강력한 공매도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의 공매도 애들은 밑에서 공매도 쳤던 물량들의 쇼스키즈 쇼커버 물량들이 야금야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강한 양봉이 들어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 치는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계에도. 걔네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누르기 시작하면 반등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강하게 올라갔을 때 분명히 걔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강한 공격이 들어올 거다. 그럼 이때 뭐 해야 돼? 우리 반드시 강한 양봉 나오면 분할 익절해야겠죠. 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외국계 애들이 이겨서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 자, 우리가 내려가면 사실 단기적인 흐름이 하방으로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이건 대응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잡아드릴 건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가 매도와 매수가 힘겨루게 하는 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줄다리기 생각, 줄다리기. 자, A팀, B팀이 있습니다. 자, 줄다리기에서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자, 서 있습니다. 여기 6명 서 있어요. 자, 줄을 서로 잡아당기겠죠. 근데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엔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죠? 서로 밀고 당기고 팽팽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중요한 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힘의 균형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기점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매도와 매수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 매도의 힘이 세지고요. 올라간 매수의 힘이 굉장히 세진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올라간 매수의 힘이 더 강해지는 구간이고, 내려가면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도에 대한 부분 좀 약해져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이거는 장중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조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좋긴 하다라는 거야. 증시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제가 뭐 중요하다 그랬어요? 증권담보대출 중요하다 했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못 보신 분 있을 텐데, 증권담보대출. 시장에 예탁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담보대출, 내 주식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빌려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다? 반대로 증시의 조정이 나왔을 땐 강력한 하방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강력한 하방 변동성이 생기면 수익을 많이 낸 종목들의 강력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산은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짙어지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 주가가 순간적으로 빠질 수가 있죠. 전체적인 그림,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게 되면 2023, 이게 제 밑에가 안 보이는데 여기가 2023년도거든요. 2024년도인데 지금 봐봐요. 2025년도 5월, 4월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갔죠. 이거 뭐예요? 증권담보대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3억이에요. 그럼 내 평가 금액 얼마예요? 7억이죠. 그럼 이 7억을 담보로 해서 뭘 빌리는 거예요? 담보로 해서 현금을 빌리는 거예요. 4억을 빌려. 4억에서 5억을 빌린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증권담보대출인데 이 비율들이 뭐 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증시의 하방 변동성이 세진다면, 증시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증시의 하방 변동성이 세진다면 내가 기존에 10억을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3억인 삼성전자 평가금 7억이죠. 증시가 하락하면 이 평가 금액이 내려가겠죠. 평가 금액이 내려가면 내려간 거에 따라서 담보를 채우느라고 할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 산 주식이 주가가 밀려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담보를 채우려고 하겠죠. 그죠? 이걸 팔아서. 그럼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만약에 내가 4억을 빌렸는데 이 4억을 신용 레버리지까지 썼어. 근데 이게 물렸어. 그럼 진짜 반대매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사실상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거나 지금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요. 현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텔레그램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분명히 아무 생각 없으실 거고, 분명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욕심이라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원전이 미래라는데, 원전이 더 간다는데,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수익률이 뭐 얼만데 좀만 더 하면 내가 원하는 포르쉐, 내가 원하는 시계, 내가 원하는 가방, 내가 원하는 뭐 생활비, 내가 빌렸던 대출 좀만 더 오르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사실 조금만 더 하다가 여러분들 수익률이 50% 100% 150%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매도 누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100% 최고점 잡을 수는 없겠지만 분할 익절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을 분명히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구간들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 구간에서 아직도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시거나 매도에 대한 타이밍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걸 머릿속으로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손가락이 안 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네가 뭘 알아? 원전이 미래인데.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주식의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식의 원리. 미래, 가치, 선반영. 아셔야죠. SMR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26년, 27년, 28년도에 SMR 시설 투자로 인해서 두산에너비티가 SMR 시장 커지면 큰 수익을 얻을 거다. 그러한 부분들.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두산에너비티 시총이 35조잖아요. 여기서 40조 넘어가고 50조 넘어가면 이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차 매출이 170조에 영업이익이 14조입니다. 얘네랑 비교하기 시작해요. 현대차 시총이 40조거든요. 이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심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계좌가 달라질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요. 내려가면 반등할 것 같아서 못 팔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뭘 해도 못 팝니다. 왜? 그게 개인 투자자니까.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비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분명히 잡아 드릴 거니까 010 9201 6329 이쪽으로 두산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텔레그램만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해보자. 이 말씀 무조건적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알람 설정을 쫙 해놓고 여러분들 텔레그램만 실시간 브리핑을 드릴 거고, 제가 아시는 분 알겠지만 하루에 글을 400개, 500개 씁니다. 그 쉬는 날도 없이 쓰는데 그만큼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대응을 하고 준비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뭐라고 남기면 돼요? 위쪽에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9201-6329 010-9201-6329 반드시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자, 텔레그램방 말씀드렸죠. 텔레그램방 무료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자. 이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간 필수적으로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와 계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또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이 조회수 32,000에 구독자 400명 늘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대응에 대한 부분들 완벽하게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꼭 들어오셔라. 정말 안 들어오시면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텔레그램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라고요? 두산 남기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뭐예요? 두산이 가는 이유. 전력 때문이죠. 전력 때문. 굉장히 중요하죠. 두산 가는 전력 때문. 왜? 전력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원전이니까. 근데 왜 전력이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 이 부분 때문에 뭐요? 이 부분 때문에 원전이 가는 거고 전력이 필요한 거다. 자, 근데 전력 만들어서 텔레파시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내요? 전선으로 보내죠. 전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초고압 케이블 전선주 뭐요? 대한전선 보라고 말씀드렸고 40% 올랐습니다. 그쵸?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릴 수도 있어. 사실 뭐 대한전선 검색만 해보더라도 이 5월 14일부터 대한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이 대한전선. 자,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자, 원전이 움직이면 뭘 봐야 돼요? 전력을 만든다. 그러면 이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케이블이 다시 주목받겠다. 전선주 주목받을 거다. 체크해라. 쭉 말씀드리고 제가 원픽으로 뭐요? 대한전선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대한전선의 흐름이 항상 대한전선 뒤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대한전선 집중해서 체크해봐라. 대한전선 어떻게 됐어요?
대한전선. 주가 어떻게 됐죠? 대한전선.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드리고 상승. 그쵸? 5월 14일부터 말씀드린 이후에 몇 프로 올랐어요? 45% 최고가 찍었죠. 근데 이거는 눌리고 더 갈 가능성 높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구간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 꼭 잡아가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원전에서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보내는데 전선주도 중요하지만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뭐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요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엔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NL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은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